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한복 짓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은 꽤 오래전 했었지만 지금은 싱글입니다. 과거의 이혼 경험으로 저는 이성을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 계획을 갖고 있죠.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고요? 혹시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선한 얼굴을 한 악마였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었는지 지금 떠올려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에요. 사람이 작정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전 남편이 저지른 일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결혼 후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구박에 시달리셨어요. 그러다 35, 당시로선 좀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자식이 안 생겨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집살이도 독하고 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늦게 본 자식의 재롱도 보지 못하시고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갓난 아이를 안고 남편과 사별한 엄마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결혼 전에 배웠던 한복 짓는 일을 시작하셨죠. 엄마는 어려서부터 8남매 중에 가장 손재주가 좋았대요. 손끝이 야무지고 미적 감각이 좋아서 엄마의 한복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한테 주문을 받아 집에서 한복을 만드시다가 나중에는 시장에 넓은 가게를 얻어 한복집을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단골집으로 시작했는데 지방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죠. 제 기억에는 엄마는 거의 매일 밤 쪽잠을 주무셨어요. 늘 저는 엄마가 고운 옷감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한복을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삶은 참 고단해 보였지만 신세 한탄 같은 거를 모르셔서 저는 나름대로 해맑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절 보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 덕분에 산다면서 미소를 지으셨죠. 어렸을 때 명절이면 엄마가 만든 색동 저고리를 입고 동네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다 제 한복을 보며 칭찬하셨습니다. 엄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딸 한복은 특별히 더 곱게 만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같은 자리에서 30년 이상 한복집을 하셨어요. 근처에 사는 동네 사람 대부분 명절이나 경사에는 엄마가 지은 한복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알부자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실제로도 엄마는 한복집을 하시며 재산을 많이 일구셨습니다. 저를 뒷바라지하고 남는 돈으로 땅이며 건물을 많이 사셨어요. 일하시느라 돈 쓸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일평생 남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한 분뿐이라면서 제 혼도 마다하셨고요. 아무래도 한복 짓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복을 만드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그치만 엄마는 제가 바늘 잡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죠. 일이 너무 힘들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물심양면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었어요.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에 비서로 취직했죠. 그러다 30살쯤 동갑내기 남편과 만나 결혼했고요. 사실 결혼도 엄마 덕분에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복집 단골분이 중매를 서주셨어요. 좋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 혼기가 찼는데 혼자 살고 있다고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하더라도 아주 늦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한 번은 나가보자 싶어 선자리에 나갔죠. 소개받을 당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왔죠. 그 사람은 패션 센스도 좋고 말도 참 잘했어요. 부모님은 미국의 형네 가족과 함께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이 좋아서 혼자 따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들 다 미국에 있으면 쉽게 볼 수도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외롭죠.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요새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미 씨는 어때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선은 그냥 등 떠밀려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사람 있으면 하게 되겠죠. 사실 전 결혼은 아주 늦게 하고 싶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 생각하면 일찍 떨어져 나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성미 씨 부담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가족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혼하면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머,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성미 씨도 저 같은 상황이면 그러실 거예요. 혼자 오래 살아보세요.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규찬 씨는 제가 보기에도 가족 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혼자 살아왔으니 10년 가까이 혼자였던 셈이었죠. 생각 없이 나간 선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우린 처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돌아오는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그랬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내내 너무 재밌고 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규찬 씨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빨리 한 집에서 살고 싶다면서 해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자고 졸라댔죠.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규찬 씨. 우리 결혼은 조금 더 이따가 하자. 지금도 우리 연애만 하는데도 좋잖아. 안 그래? 너 만나고 혼자 있는 게 더 고역이야. 혼자 계신 엄마는 마음 쓰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어머니랑 나중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도 좀 고려해달라는 얘기야. 아니, 그렇게 결혼이 급해? 짝을 만나는데 왜 결혼을 미뤄? 시간 낭비 아니야? 하긴, 우리 엄마가 규찬 씨 엄청 궁금해 하시기는 해. 왜 진짜 그 말을 안 했어? 당장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좀 기다려. 엄마한테도 물어봐야지. 진짜 못 말린다니까. 성미 네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저는 일단 엄마에게 규찬 씨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엄마도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엄청 궁금해 하셨거든요.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와 한우를 사들고 온 규찬 씨를 저는 엄마의 한복집으로 데려갔죠. 집이 아닌 한복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와 엄마가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준 곳이고 저에게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고운 한복을 입고 저희를 맞이하셨죠. 어서 와요. 내가 성미 엄마예요.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규찬이라고 해요. 어머니, 제 절부터 받으세요. 아휴, 편하게 해요. 절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하면 됐지. 아닙니다. 앉으세요. 첫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큰 절을 올리는 규찬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굳이 여기로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성미가 꼭 여기서 첫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집으로 오라고 했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꼭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성미가 어머님 한복 짓는 솜씨와 이 한복집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입고 계신 한복도 어머님이 손수 지으신 거죠? 와, 정말 놀랬어요. 저도 꼭 어머님이 해주신 한복 입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미 결혼하면 사위 한복은 당연히 내가 최고급으로 지어주죠. 어머니, 말씀 낮추세요. 자식 같은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규찬 씨는 엄마에게 저한테 하는 것 이상으로 다정하고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감동했어요. 한복집을 나와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자 셔츠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와 제가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고 손님이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손이 어떤 손인데요. 젊은 시절 희생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한복을 지으셨어요. 그 손으로 성미 다 뒷바라지 해주시고 어머니 그 손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설거지 같은 건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손 아끼세요, 어머니. 그 순간 엄마와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는 감동한 눈치였고 살짝 눈물까지 보이셨죠. 마디가 붉어진 굳은 살 박힌 손을 감추시며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규찬 씨에게 또 한 번 반하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성미야, 규찬 총각이랑 결혼해. 엄마, 나 사실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혼자야? 이모 삼촌들도 있고 한복집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 나 결혼시키고 나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 에휴, 우리 딸 엄마 외로울까봐 걱정돼? 평생 나만 보고 살았잖아. 에휴, 이 맹꽁아. 그렇다고 짝이 있는데 결혼을 미뤄? 얼른 해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 손주라도 낳게 되면 얼마나 좋아? 네 말대로 엄마 외로운데 손주 보면서 살면 좋지. 결혼해도 매일 엄마 들여다볼게. 약속할 수 있어. 괜찮네요. 너희들이나 예쁘게 잘 살 생각해. 엄마가 뭐 애기니? 그날 밤 대화 끝에 엄마와 저는 눈물 콧물 쏙 뺐어요. 그 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저는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미국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게도 식구들이 한국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많이 속상해했고 저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인사드리자고 달래줬습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소규모로 작게 치렀어요. 대신 엄마는 저와 규찬 씨의 한복을 입이 떡 벌어지게 지어주셨죠. 가장 좋은 옷감으로 고급스럽게 만든 한복은 새 신랑 새 신부에게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한복을 입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우리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친정집 2층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엄마가 쓰시고 2층 전체는 우리가 쓰기로 하고요. 도배 장판을 새로 싹 하고 가구를 들이니 꼭 새집 같았어요. 그렇게 하자는 것도 규찬 씨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따로 나가 살지 말고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셨죠. 근처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세련된 곳에서 신혼부부 폼나게 살라고 하셨지만 규찬 씨는 생각보다 완강했어요. 성미 너 따로 살게 돼도 장모님 매일같이 들여다볼 거잖아. 뭐하러 힘들게 멀리 살아. 함께 살면 너도 편하고 장모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얼마나 좋아. 난 규찬 씨가 불편할까봐 그러지. 뭐가 불편해. 1, 2층에 따로 사는데 뭐 이왕이면 다복하게 살자.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장모님 나한텐 내 어머니랑 같아. 그래서 가까이 살고 싶어. 내 마음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외롭게 사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알았어. 이해해. 이해할게. 고마워, 규찬 씨. 그렇게 엄마와 저희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하고 큰 변화가 2가지나 있었어요. 남편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었죠.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고 그때 제 아파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아파트에 책상을 놓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동업으로 주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개인 사업이 처음부터 수입이 좋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돈을 제대로 못 벌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대신 제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을 돈 때문에 닥달하지 않을 수 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원래 당뇨병은 있었는데 합병증이 찾아온 거였어요. 게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도 들려왔죠.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복집을 계속 운영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옷감 색상이 바뀐다거나 치수가 잘못되는 일이 자꾸만 벌어졌는데 이게 다 엄마의 실수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결국 엄마는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복집이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복집을 짓는 다른 분한테 넘기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을 쉽게 찾을 수도 없었죠. 그때 전 오랫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걸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내가 한복집 물려받고 싶은데 괜찮을까? 성미, 네가? 한복 지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게? 엄마, 기억하지? 나 어려서부터 한복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었지. 엄마가 힘들다고 하지 말랬잖아. 너 혹시... 나 사실 한복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동안 몰래 한복 배워왔어.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도 쉬웠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어. 자신감도 커졌고 엄마한테 내 한복 짓는 솜씨 보여주고 싶어. 보고 판단해줘. 내가 더 배워야 할 게 있으면 그건 엄마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휴, 성미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겠다는 거야. 너 엄마 고생한 거 다 보고도 그래? 난 너무 재밌어, 엄마. 아니, 해도 안 질리고 더 잘하고 싶기만 한데? 저는 엄마한테 제가 지은 한복을 보여드렸고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준급의 실력에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이게 정말 네가 지은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죠. 저한테 한복 짓는 재주가 있다면 그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유명한 한복 연구가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그 전에 엄마의 일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힘든 일이라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저를 거들며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한복집을 생판 남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딸이 낫지 않겠냐고요. 결국 저는 엄마의 한복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쯤 저도 본격적으로 한복을 짓기 시작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수입이 남편의 수입을 훌쩍 앞서게 되었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닐 때 벌어온 돈만큼 제가 벌기 시작했어요. 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미안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안 건지 괜히 트집을 잡지도 않았고 저나 엄마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한복 주문도 날로 늘어만 갔어요. 엄마가 그만두신다고 서운해했던 단골 손님들도 다 저한테 한복을 맡기셨고 젊은 사람들도 입소문을 통해 많이들 찾아왔죠. 자연스럽게 전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고 엄마를 돌보는 일이나 살림과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반면 남편은 저보다 시간이 많아서 살림도 곧잘 하고 엄마도 잘 챙겼습니다. 내가 장모님이랑 김장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안해 여보. 한복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당신. 내가 김장 잘 담글 테니까 당신은 저녁이나 먹으러 와. 또 컵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지 말고. 고마워 규찬씨. 나 1시간 뒤에 깨워줘. 오래 못 자. 나가봐야 돼. 그래, 얼른 눈 붙여. 일은 날이 갈수록 잘 돼가고 남편도 늘 자상했어요. 걱정했던 엄마의 건강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요.
제 결혼 생활은 순조로운 편이었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었죠. 결혼하고 수년이 넘어가도록 저는 시어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가족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려면 보름 넘게 시간을 내야 했는데 한동일이 밀려서 도통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전 시댁 식구들이 급한 불이라도 끄셨으면 하는 마음에 목돈을 몇 차례 보내드렸죠. 남편은 가족 생각에 힘들어하면서도 우리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면서 위안을 삼는 것 같았습니다. 그쯤 남편은 가끔 엄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왔어요. 저는 시댁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부러워서 그런다고만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했죠. 자기야, 장모님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될까? 당신도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예전에 한복 많이 입었을 때는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엄마 한복 진짜 인기가 많았어. 명절이나 결혼 시즌만 되면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 옆에서 밥을 입에 떠넣어줘야 했다니까. 믿겨져? 저렇게 한 우물만 파셨으니 그럴만도 해. 우리 부모님이랑 형도 기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넌 장모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지. 아직 엄마가 다 갖고 계셔서. 장모님 치매 초기 진단도 받으셨잖아. 기억이 더 흐려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한평생 모으신 재산 딸인 네가 잘 지켜야지. 장모님 건강 생각해서 네가 미리 관리하는 게 어때? 에이, 아직 그럴 땐 아니야. 잘못 얘기 꺼냈다가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워. 네 말도 맞는데 성미야. 장모님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면 엄마가 먼저 나한테 해달라고 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해했어요. 친정 엄마는 지금 당뇨 합병증에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으셔서 건강이 결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때가 되면 엄마가 먼저 돈 관리를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후 엄마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내셨죠.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미리 찾아보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딸이랑 사위가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안 돼. 요양원에 요자도 떠올리지 마요. 장모님 저도 반대해요. 집에서 병원 다니시고 약타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되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쉽게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늙고 병든 몸으로 딸과 사위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셨죠. 저도 반대했지만 남편이 더 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이렇게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아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요양원 가실 생각 마시고 저희랑 함께 지내세요. 저희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엄연한 사실이고요. 아이고 정서방, 어쩜 말을 그렇게 듣기 좋게 하니? 내가 사위를 얻은 게 아니라 아들을 얻었네. 어딜 봐도 정서방 같은 사위를 본 적이 없어. 고맙네 정서방. 저도 마음 깊이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엄마한테 잘했거든요. 제가 한복집 일에 워낙 바쁘니까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면 엄마를 모시고 가고 심지어는 저 빼고 둘이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엄마도 남편과의 나들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한테 툭 하면 자랑을 하셨죠. 성미야, 정서방이 오늘 어디 데려갔는 줄 아니? 그 양평에 그 개그맨 부부가 하는 한정식집 있잖아. 거기를 데려다 주더라. 얼마나 밥도 맛있고 풍경도 근사한지 내가 올해 꽃 구경을 거기서 다 하고 왔다. 엄마, 아니 바쁜 딸은 나 몰라라 하고 사위랑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어머, 내가 왜 널 나 몰라라 해? 거기서 요리 하나 포장해서 왔지. 얼른 밥이랑 먹어. 내가 차려줄까? 엄마, 오늘은 기운이 펄펄 나나 보네?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서 기분이 끝내줘. 장모님, 이번에 양평에 모시고 갔지만 다음에는 해외여행 같이 가요. 해외여행? 어머, 그럴까? 해외여행도 가시고 크루즈 여행도 가시고 그러셔야죠. 엄마는 말만 들어도 고맙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 시즌이 돌아왔어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15년 전만 해도 추석, 설을 비롯해서 결혼 시즌이 되면 한복집이 엄청 바빴죠. 주문받은 한복을 시간 맞춰 만들어야 돼서 정신없이 일만 해야 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리 바빠도 허투루 대충 하는 일 같은 건 없었어요. 장인 정신까지는 아니어도 엄마한테 물려받은 한복집인 만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한복을 지어냈죠. 비록 시장에 있는 한복집이지만 실력으로는 백화점이나 유명 한복집 못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욕심껏 일했습니다. 한창 바쁠 때면 엄마가 슬그머니 밥을 챙겨오셨죠. 간단하게 누룽지에 신김치라도 제 입에 떠넣어 주셨어요. 누구보다 엄마가 제 일을 잘 이해해 주시니 항상 든든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한복집에 있다가 집에 일감을 가져오면 먼저 주무시래도 항상 제 곁에 늦게까지 계시다 가셨어요. 이제 노안 때문에 바늘을 잡지는 못하셔도 딸이 새벽까지 혼자 일하게 두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죠. 어쩌다 엄마가 제 곁에서 잠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엄마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고된 줄도 모르겠더군요. 그때쯤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명절에 엄마를 모시고 가까운 동남아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장모님 이번 명절에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고 싶은데 어때? 당신이랑 다 같이 가면 더 좋지만 명절 때마다 바쁘잖아. 더 늦기 전에 장모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생각은 고마운데 엄마가 가시려고 하실까? 당뇨에 치매기도 있으셔서 엄마 요즘 집 밖 외출도 잘 안 하시잖아. 아무래도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해. 그러니까 모시고 가야지. 비행기도 타고 새로운 풍경도 보시고 하면 기분 좋아지실 거야. 내가 장모님을 오죽 잘 알아. 여행하다 힘들어하시면 일정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면 되지.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가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딸보다 낫네. 하긴 요새는 더러 명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고 그러더라. 난 어차피 일이 많아서 못 가니까 당신이랑 엄마 둘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도 엄마 건강 생각해서 전문 간병인 한 명 데려가면 좋지 않겠어? 그래도 좋고 아이디어 괜찮은데? 매번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나도 시부모님 만나게 되면 진짜 잘할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 이상으로. 알았지? 참. 비용은 내가 다 댈게. 당신은 비행기랑 여행 일정만 잡아. 당신이 믿고 맡겨준다면야 완벽하게 준비를 또 해놓지 내가. 성미야, 우리 다음에는 둘이서도 한번 가자. 응? 알았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못하는 자식 노릇까지 대신 해주는 남편이 너무 예뻤어요. 비록 사업을 시작한 뒤 월급 한번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것도 다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죠. 대기업 다니면서 다달이 월급도 많이 받다가 용돈벌이 겨우 하는 지금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늘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눈치 다 알고 가끔 저희 쓰라고 꽤 큰 돈을 주실 때가 있었죠. 저는 그 돈을 줄곧 남편에게 다 주곤 했습니다. 돈이 궁한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하루빨리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해서요. 그 사이 명절이 다가오면서 한복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구해 한복 만드는 일에 매달렸죠. 바쁜 사이 짬을 내서 친정 엄마한테 해외여행 이야기도 했어요. 정서방이 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엄마는 아픈 할망구 데리고 명절에 어딜 가냐고 안 가도 괜찮다고 말씀은 하셔도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성미야, 정서방이 가자는 해외여행에 내가 대책 없이 따라가도 되겠니? 아이, 괜찮아. 엄마 아픈 몸인 거 정서방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더 늦으면 못 갈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이번 명절에 꼭 엄마 모시고 동남아라도 가고 싶대. 그 깃발 들고 가이드인지 뭔지 그 주르륵 따라가는 여행 말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엄마 힘들다고 정서방이 일정 혼자 짠대. 중간에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다 취소하고 호텔에서 편하게 쉬겠다고. 엄마도 그게 낫지 않아? 아이고, 성미야. 너무 편하겠다. 아니, 깃발 들고 가는 여행은 버스만 내리 타고 어디 가면 물건 사라고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엔 꼭 다녀오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너 한창 바쁠 때인데 밥은 어떻게 하고. 누룽지라도 끓여서 입에 대줘야 간신히 끼니 때우잖아, 너. 에휴,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여행 가방부터 싸. 맞다. 약도 꼭 챙겨. 알았지? 남편도 엄마에게 자유여행이 훨씬 편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 명절에 어디 여행 갈 생각조차 못 하셨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그저 한복 짓는 데만 열중하셨죠. 그래서 국내 어디라도 모시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더구나 해외여행이라고 하니 티는 안 내셔도 무척 기대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정을 짜는 것 같아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여행지는 정했냐고 물었더니 라오스의 북부 관광지 루앙 프라방이라는 곳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루앙 프라방?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 유명한데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래. 공항에서도 좀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그만큼 리조트도 끝내주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공항에서 너무 멀면 엄마가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 마. 공항에서 바로 기사 딸린 차로 모시고 갈 거야. 너무 북적대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서 거기로 정했어. 사진 볼래? 근사해.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잘 했겠지. 너무 피곤하다. 한복 주문이 너무 몰려서. 이제 그만 받아야겠어. 그래, 건강도 생각해야지. 목욕할래? 물 받아줘?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여행 일정 짜던 거나 마저 해. 저는 남편에게 여행에 대한 건 다 맡겨두고 계좌에 돈도 입금해줬어요. 알아서 예약할 것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고 했죠. 그리고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한복집은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셔터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토막잠을 자면서 한복을 지었죠.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긴 해도 결국엔 다 제가 손보고 마감을 해야 하니까 일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이더라고요. 며칠간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집에 들렸어요. 일단 급한 건 대부분 처리했고 좀 씻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몇 시간이라도 자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이 다 된 한밤중이라 저는 최대한 기척을 내지 않고 조심조심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재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요새 여행 준비한다고 남편은 내내 컴퓨터만 붙들고 있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서재방으로 갔죠. 혹시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나 해서요. 그런데 남편은 없고 안방에서는 낮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피곤해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려다가 우연히 남편의 메일함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죠. 그냥 닫으려다 저도 모르게 메일을 하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메일 제목이 라오스 여행 관련된 거라서 궁금하더라고요. 게다가 메일 제목 앞에 중요라는 글씨가 붉은색으로 쓰여 있길래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열어본 거였어요. 클릭해서 메일을 열어보니 역시 남편이 말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고 지형이 어떤지 알려주는 글이었죠.
여행사에서 온 건가 살펴보는데 좀 이상했어요. 유명한 관광지 코스나 식당 소개 내용이 아니라 하이킹, 거친 산길, 오지, 섬에 대한 정보만 한가득이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일반적인 여행지 소개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이상했어요.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그 메일을 본 순간 잠이 확 깨고 소름이 돋았죠. 저는 다른 메일도 살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안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라오스 관련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같은 이름이었고 이미 꽤 많은 메일이 도착해 있었죠. 저는 숨죽이고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어떤 건 그냥 평범한 여행 코스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라오스의 의료, 치안, 정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요. 내가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나 싶어 메일함을 다 들여다가 같은 사람이 보낸 제목 없는 메일을 발견했죠. 그 메일은 휴지통 안에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제목 없는 메일을 복원하고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난 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는 이번 여행의 목적은 다름 아닌 고려장이었습니다. 엄마를 라오스의 인적 드문 곳에 버리고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는 엄마를 오지에 두고 오면서 여권같이 신원을 알 수 있는 물품들도 다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를 그곳에 두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일을 꾸미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 메일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엄마 그 타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어서 힘들었어요. 저는 당장 그 메일을 제 이메일에 옮겨놓고 사진까지 찍어뒀습니다. 남편이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프린터기로 수상한 메일들을 다 출력했어요. 저는 안방에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있는 힘껏 깨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일어나봐. 당장 일어나 보라고! 성미야, 왔어? 벌써 아침이야? 또 밤샌 거야? 그건 알 거 없고.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저는 메일 내용이 담긴 종이를 남편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눈이 커져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라오스 오지에 우리 엄마 버리고 오려고 했어? 도대체 왜?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런 짓을 왜 해? 성미야, 진정 좀 해. 내 말 좀 들어봐, 어?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엄마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안쓰럽다며. 그래서 비행기 태워드린다며. 아니,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랑 엄마를 속여? 당신이 사람이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제가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니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이 1층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가 올라오셨습니다. 성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는 내려가 계세요. 빨리요. 아니, 나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지금 새벽 2시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들 싸워? 진정해. 성미야, 엄마 깜짝 놀라서 깼잖아. 말다툼 한 번 안 하던 부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얼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여태까지 제가 남편으로 알고 있던 이 남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죠. 딱 울면서 저는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불쌍한 우리 엄마를 왜 그런 곳에 버리고 오려고 한 거야? 엄마 잃어버리면 나도 죽었어. 정서방, 성미가 왜 이러니? 빨리 찬물 좀 갖고 오게.
애가 기절하게 생겼어. 빨리! 아니야, 엄마. 당장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 얼른. 경찰을 부르라고? 왜, 성미야?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엄마 무서워 죽겠다. 저는 엄마를 밀어내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미야, 진정해. 나 다 말할게. 제발. 나 처음부터 이러려던 거 아니었어. 당신이랑 장모님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갔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성을 잃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성미야. 이게 용서할 일이야? 당신이라면 당신 부모 바다 건너에 버리고 오겠다는 계획을 한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랑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빚? 아니 빚을 얼마나 졌길래 이런 무서운 짓을 벌여? 사업이 안 돼서 빚만 수십억이야. 이자도 감당이 안 될 정도고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나도 미칠 것 같았어. 어머니 재산이 탐났고 그래서 돌았나 봐. 털어놓으니까 나도 살 것 같다. 속이 시원해. 성미야, 미안해. 잘못했어. 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이라는 작자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버릴 수 없는 짓을 계획해놓고 한다는 말이 속이 시원하다니요. 아니 정서방, 그게 다 무슨 소리인가? 바다 건너 어디에 누굴 버려? 그게 혹시 나를 두고 한 얘기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성미야,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야? 그 종이는 뭔데 그렇게 꼭 잡고 있어? 이리 줘봐. 아니야 엄마, 이거 보면 안 돼. 보지 마. 그러나 엄마는 종이를 기어코 뺏어가셨고 문제의 메일 내용을 보셨어요. 친정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바닥에 앉아 넋을 놓고 계셨죠. 저는 갑자기 남편이 무서워졌습니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것도 어쩌면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앉아 계시던 엄마가 옆으로 쓰러지는 게 보였죠. 다행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보여? 안 되겠다. 엄마, 나 붙잡고 일어나봐. 1층으로 내려가자. 다리에 힘줄 수 있어? 성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일단 내려가자.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어.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엄마 눕혀놓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얘기해. 저는 엄마를 부축해 1층으로 내려가면서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는 1층 안방 침대에 누우시자마자 소리 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셨어요. 저 역시 서름이 복받쳐 올라 울음이 터져 나왔죠. 우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무서웠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너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랑했었던 가족이었기에 배신감도 너무 컸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저를 위로하셨어요. 성미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성미 마음 아파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할꼬.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우리 엄마 낯선 나라까지 가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 나 때문에.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자책할 것 없다. 작정하고 나쁜 짓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니.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우리 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곧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엄마에게 나오지 마시라 당부하고 방을 나갔어요.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걸 간신히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다 포기한 듯이 굴다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다행히 경찰들이 있었기에 남편을 떨쳐낼 수 있었지만 정말 공포스러웠죠.
남편은 결국 납치 미수와 살인 미수 등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도 알고 보니 동업자였어요. 그 사람도 같은 죄목으로 수갑을 찼고요. 남편과 동업자는 재판에 넘겨져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멀쩡한 우리 엄마를 라오스 오지에 버려두고 실종된 것처럼 일을 꾸미려던 게 다 발각이 된 것이었죠. 또 남편이 말했던 미국의 가족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영상통화를 했던 그분들은 남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연극을 꾸몄고 전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요. 시댁 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낸 돈도 남편 수중에 들어갔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이 일을 겪고 엄마는 저에게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동안은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대인 기피증까지 겪게 되었어요.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전 어쩌면 더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복 짓는 일은 놓지 않았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심장을 저미는 것 같은 아픔과 상처도 잊을 수 있었죠. 엄마는 그 일이 벌어진 이후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마 충격이 크셨겠죠. 젊고 건강했던 저도 휘청거렸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엄마는 충격을 감당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4년 후 엄마는 저와 영원히 이별을 했고 아버지를 만나러 떠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일 이후 4년 동안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고 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엄마가 그제야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악마의 탈을 쓴 남편이 탐냈던 엄마의 재산은 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제가 벌어 모아둔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한복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있어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죠. 결국 엄마의 재산은 사회사업을 하는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도 제 결정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았어요. 이혼 후 저는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죠. 시장 안의 한복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작은 한복집을 따로 차려서 나왔어요. 하루 세끼 밥 착실히 챙겨 먹고 한복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운 옷감 위에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바깥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창밖으로 손깍지를 낀 커플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남자를 많이 만나봤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와 엄마, 전 남편의 흉악한 계획에 말려들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나쁜 사람은 많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나 가슴 아픈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좋은 분들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착한 이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언젠가는 제 깊은 상처도 아물겠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기다려 볼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